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ippocampal Atrophy and Quantitative Age Markers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Temporal Lobe Epilepsy vs Extratemporal Lobe Epilepsy이고, 축두엽 내전증 환자와 축두엽 외 내전증 환자에 대한 해마 위축 및 그에 따른 정량적 이의지 지표를 비교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Neurological Sciences라는 저널에 2021년 8월에 게재된 논문이고, Clinical Neurology와 Neurosciences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Q2급이긴 하지만 최근 기억과제와 관련해서 축두엽이 기억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찾다가 해당 논문이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축두엽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뇌전증은 1000명 중에 5에서 10%가 겪을 만큼 흔한 신경장애입니다. 뇌전증 환자의 30에서 40%가 인지장애, 즉 CI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객관적 방법에는 MRI 같은 영상기술과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뇌파의 리듬 활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지평가의 경우 이 리듬 활동의 주요 원인이 해마라고 합니다. 알파 활동은 시상에 의해 나타나는 반면 베타 진동은 뇌의 국소피질 회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뇌파 리듬은 뇌 네트워크 활동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러한 리듬의 변화가 초기 CI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축두엽 기능장애는 대표적으로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데, 이는 해마의 위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축두엽 내전증 환자의 경우 MRI로 확인해 보았을 때 발작이 시작될 때 해마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축두엽 내전증 환자와 축두엽 외 내전증 환자를 비교하여 CI에 대한 뉴로 바이오마커를 찾고, 그리고 이 뉴로 바이오마커와 MRI를 기반으로 측정한 정량적 해마의 부피가 환자의 기능장애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두엽 내전증을 TLE, 축두엽 외 내전증을 ETL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TLE 환자와 ETLE 환자 각각 45명씩 연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들은 성인이었고, TLE 그룹의 경우 23명이 남자, 22명이 여자이고, ETLE 그룹은 27명이 남자, 18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모두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지 않았고, 약물 오남용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신경 질환이 없었습니다. TLE 그룹과 ETLE 그룹의 큰 차이는 간질형 방전, Epileptic Form Discharge에 있는데요. TLE의 경우 이 ED가 측두엽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나타나고, ETLE는 중심 측두 구조의 외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MMSE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로 24점 미만일 경우 CI, 모카의 경우 전체 30점 중에서 25점 이하이면 CI로 판단합니다. 디지털 심볼 테스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호와 숫자를 매칭하여 암기한 후 보여주는 숫자, 기호쌍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맞출 때마다 1점으로 카운트하고 45점 이상일 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라고 판단합니다. VFT는 60초 동안 야채, 과일, 동물 등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는 테스트이고, 26점 이상이면 정상 인지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스패든 테스트는 일련의 숫자쌍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해당 테스트에 대해서는 점수 기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량적 이의지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지는 19개의 전극과 A1, A2의 전극을 추가하여 21개의 전극으로부터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A1과 A2를 어디에 부착했는지는 논문에서 언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전극들을 anterior, central, posterior, temporal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뇌파는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 눈을 감은 채로 측정되었고, 2분마다 피험자가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30분의 뇌파를 얻었고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눈을 감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20에서 40초 구간에 아티팩트가 없는 2초를 F구로 추출하여 FFT 해주었습니다. 각 채널에 대해 민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I의 바이오마커로 중간 주파수, 피크 주파수, 그리고 알파 세프타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들은 경도 CI에 적합한 분류 바이오마커로 보고되어 왔다고 합니다. 변수들은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평균해 주었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해마를 측정하였습니다. MRI에서 측정된 해마 부분은 해마의 꼬리와 핀브리아였습니다. 해마의 머리 부분은 제외되었는데 낮은 해상도의 MRI 기계를 사용하여서 머리 부분을 제대로 묘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해마의 부피는 오른쪽과 왼쪽을 합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5.75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인데 3.5 세제곱센티미터보다 작을 경우 해마의 위치기였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통계적 분석으로는 차이 제곱 및 독립표본 t-테스트, 스피어맨 랭크 코릴레이션 및 피어슨 코릴레이션, 그리고 다중단계적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특성과 임상 및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 50명, 여성 4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24.5세였습니다. 질병 발병 시기는 15.68세였으며 유병 기간은 1에서 5년이 31.1%로 가장 많았고 발작 빈도는 월별에서 연간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TLE와 ETLE 그룹으로 분류되었는데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TLE 그룹에서 가족력의 영향과 열성 경련 병력이 유의미하게 더 컸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간질 지속증의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ETLE 그룹에서 발작의 빈도가 더 크고 지속 기간이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마의 위축과 관련해서는 ETLE 그룹에서는 단 한 명의 피험자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TLE 그룹에서는 17.8%에게 발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 기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퀀셜 DSP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TLE의 경우 MMSE 및 모카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는 ETLE에 비해 더 심각한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LE의 경우 EEG 지표인 MF, PF, ATR 모두 ETLE보다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EEG 결과입니다. 알파 1, 알파 2, 그리고 두 알파의 비율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파 1과 알파 2가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 반복 및 습관화와 같은 주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알파 1의 경우 TLE가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고 경계 잠재력이 높고 넓은 주의력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알파 2는 TLE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알파 1과 알파 2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생소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 자세히 알게 되면 댓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릴레이션 결과입니다. 왼쪽은 인지, EEG 지표와 그룹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모든 변수들에 대해 TLE가 ETLE보다 훨씬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MSE와 모카 그리고 해마 위축에 대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의 표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졌던 변수들 중에서 MMSE와 모카에 대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두 지표 모두 MF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변수 중 해마 위축과 인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 위축과 인지장애 사이에 TLE 그룹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축두엽 내선증 환자와 축두엽 외 내선증 환자를 비교하여 CI에 대한 뉴로 바이오마커를 찾고자 하였고 이 뉴로 바이오마커와 MRI를 기반으로 측정한 정량적 해마의 부피가 환자의 기능장애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TLE 그룹에서 가족력의 영향과 열성 경련 병력이 유의미하게 더 컸으며 모든 변수들에 대해 ETLE보다 훨씬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MSE 및 모카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가 나와 ETLE에 비해 더 심각한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LE의 경우 이미지 지표인 MF, PF, ATR 모두 ETLE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요. 그중 MF에서 가장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알파1, 알파2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알파1과 알파2가 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마 위축에 대해서는 ETLE는 0명인 반면 TLE에서는 8명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들은 해마의 위축과 QEEG의 변화, 특히 MF가 초기 CIA 진단의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MRI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직접적인 사진으로 시각 자료를 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해마의 위축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뇌파 데이터를 에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소제목 하나의 단락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단락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서술을 해서 보는데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확실하게 TLE와 ETLE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연구에서도 추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